안녕하세요. 순천의 천하람입니다. 예,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네, 저 지난주는 너무 좋았던 게요. 제가 그 주말에 예, 우리 그 순천만 정원박람회 내에 있는 가든스테이를 한번 갔다 와봤습니다. 예. 그래서 가격대가 사실 좀 있어가지고 저도 이거 뭐 너무 비싼 거 아니야 그랬는데 막상 가보니까 전체적으로 준비도 너무 잘 돼 있고 프로그램도 너무 좋아가지고 힐링하고 지금 이제 에너지 충전해가지고 아무튼 지내고 있습니다. 얼마 정도예요? 하루 자는데? 주중에는 한 45만 원, 주말에는 55만 원 정도 합니다. 45만 원, 55만 원이요? 그래서 저도 너무 비싼 거 아니야? 막 이랬는데 일단 밥도 저녁이랑 아침이랑 굉장히 잘 나오고 밥을 주는구나. 네, 막 저녁에 요가도 하고 막 안에서 공연도 하고 뭐 아침에도 막 산책 같은 프로그램도 있고 이래가지고 물론 싼 건 아니지만 아무튼 굉장히 잘 준비되어 있는 건 맞습니다. 예. 아무튼 뭐 이제 잘 쉬셨으니까 아무튼 충전이 또 되셨다고 하는 거 다행이긴 합니다. 오늘도 이야기 나눌 게 너무 많아서 뭐부터 이야기를 좀 꺼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뭐 국민의힘 이야기부터 좀 하고 넘어가면 홍준표 대구시장 상임고문에서 해촉돼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총평하시겠습니까? 이거는 완전히 망하는 길이죠. 망하는 길입니까? 제가 한국 정치를 보면서 결코 적으로 돌리면 안 되겠다. 내지는 뭐 안 되는 건 아니라도 굉장히 피곤하겠다라고 생각되는 두 사람이 있거든요. 예. 누구일 것 같으십니까? 두 사람요? 네. 일단은 뭐 홍준표 시장을 이야기 안 할 수는 없을 테고. 그렇죠. 예. 한 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한 분은 물론 사람마다 좀 평가가 다르겠지만은 이준석 전 대표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워낙 들면 안 되는 그분들이 사람. 뭐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스피커 파워가 굉장히 세시잖아요. 그리고 집요하시죠, 그리고. 집요하시죠. 그리고 또 그분들이 틀린 말을 잘 안 해요. 그러니까 이제 되게 뼈아프게 팩트 폭행을 잘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는 지금 김기현 대표께서 아니 이준석 전 대표 홍준표 시장을 둘 다 적으로 돌리고 어떻게 지지율을 올리시려고 하나. 저는 그래서 굉장히 좀 악수다. 게다가 순서 자체도 너무 이상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전광훈 목사와 연결고리가 있다라는 오해를 오해인지 실제인지는 좀 얘기해봐야겠습니다만은 그걸 가지고 온 김재원 최고위원부터 먼저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홍준표 시장한테도 시장님 그래도 좀 너무 대표된 지 얼마 안 됐는데 너무 이렇게 견제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 자체도 굉장히 이상해지면서 홍준표 시장에게 명분을 줬죠. 저는 그래서 최악의 수였다 그렇게 봅니다. 최악의 수였다. 네. 전광훈 목사랑 국민의힘이랑은 도대체 무슨 관계예요? 그래서 다른 거 할 능력 없는 사람들이 붙잡기 좋은 줄이에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람들 내지는 뭔가 본인만의 정치적인 아젠다나 어떤 개혁 이슈나 이런 거를 던질 수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전광훈 목사 같은 사람이랑 가까이 안 합니다. 아니 왜냐하면 오늘 기자회견을 또 전광훈 목사가 또 했잖아요. 국민의힘이랑 결별했다. 뭐 아무튼 저는 그런 거 뭐 별로 신경 쓰고 싶지가 않고요. 뭐 사랑하는 사이나 사귀는 사이여서 결별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모르겠어요 저도. 그래서 아무튼 근데 반대로 본인이 만약에 어떤 새로운 아젠다나 뭐 정책을 던질 능력이 없다면은 전광훈 목사랑 손잡는 게 가장 쉬운 길이에요. 예. 극성 팬들 같은 분들이 막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형태인 것이고 결국은 우리가 그런 극성 팬덤의 영향을 가능하면 줄이고 좀 조용한 다수의 합리적인 지지층을 많이 이끌어내야 되는데 이번에 전당대회 자체가 좀 당심 100%고 또 전광훈 목사가 어느 정도는 본인을 추정하는 분들을 당원으로 좀 밀어 넣은 것 같긴 하거든요. 한 10,000명 이상은. 그러다 보니까 영향력이 있지 않나라고 하고 있는 와중에 뭐 저희 수석 최고위원이 뭐 우파 천하 통일을 했다고 하지 않나, 뭐 전광훈 목사가 원하시는 거 뭐 최대한 하겠다라고 하지 않나 이러니까 이제 전광훈 당이라고 하는 프레임에 우리 스스로가 걸어 들어간 거죠. 예. 그리고 또 일방적으로 결별을 또 당해버리고. 참 답답합니다, 진짜 저도. 알겠습니다. 답답한 질문도 여쭙지 않겠습니다. 근데 또 이것도 답답해 보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대통령실 미국에 의해서 도감청 의혹이 또 있었고 물론 그 후에 또 민주당 전당대회 관련 논란이 나왔습니다만 먼저 대통령실 도감청 의혹 이거는 풀어가는 방식에 대해서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너무 말이 많아요.
누가요?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쓸데없는 얘기가 너무 많이 나와요. 어떤 것들이 쓸데없습니까? 뭐 악의적인 도청은 아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도둑질인데 악의적인 것이 없었다. 뭐 물론 뭐 미국 같은 경우에 뭐 예를 들어서 우리를 뭐 침략하려고 뭐 이런 식의 의도는 아니겠죠. 예. 그러니까 그런 의도에서 뭐 아주 그런 나쁜 의도는 아니다라는 취지가 어느 정도는 이해는 되는데. 그럼 물어보면 되는 거지 왜 도청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일단 워딩 자체가 너무 안 좋고. 예. 사실은 이거는 외교적으로 늘 정답이 있는 그런 문제들이거든요. 우리가 엄중하게 보고 그 미국과 적절하게 우리가 소통하고 뭐 미국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부분이 있다면은 우리도 적극적으로 묻겠다. 그러면 되는 것인데 뭐 자꾸 이상한 얘기도 하고 이러니까 여튼 요약을 하자면은 이번에 이런 도감청 이슈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 외교 당국으로서는 이걸 하나의 협상 칩으로 써가지고 예. 미국으로부터 다른 양보를 좀 얻어내야 됩니다. 그런데 그 협상 칩으로 쓸 수 있는 그 역량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스스로 이 일을 별거 아닌 것처럼 축소시키게 되면은 당연히 협상 칩으로서의 가치가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건데. 그럼요. 그래서 예.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이걸 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 대통령실이 너무 과하게 뭐 엄청나게 크게 포장할 것도 아니겠지만은 우리 스스로 이게 뭐 위조된 거다, 뭐 악의적인 것은 아니다라고 해서 이 수위를 낮출 필요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침착하게 엄중한 태도를 유지하면서 물밑에서 이걸 가지고 미국으로부터 얻을 거는 얻는 그런 형태로 가는 것이 맞지 않나. 뭐 저는 외교 전문가는 아니지만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참 이것도 뭐 더 여쭐 말이 많지만 오늘 뭐 주제가 또 많은지라 뭐 주말 내내도 나왔던 이야기이기도 하고 이 정도로 넘어가죠.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논란 국민의힘에서는 쩐당대회라는 또 별명까지 붙이던데 검찰 수사 중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요 이야기가 나와줘서 그나마 다행입니까? 글쎄요. 근데 이게 저희가 제도적인 부분을 봐야 돼요. 예.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이번에 당원 100%라고 하면서 전광훈의 영향력을 키우는 그런 약간 이상한 형태로 변질이 됐잖아요. 그렇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는 이런 그 돈봉투 위험이 항상 있는 것이 국회의원의 영향력이 굉장히 커요. 대의원이라고 해가지고 그 사람들은 국회의원들이 선정을 사실상 하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민주당 전당대회에 나갔으면 저는 돈이 없어서 생각을 못했겠지만 만약에 제가 돈이 아주 많았다면은 합리적으로 돈봉투를 돌려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했을 수 있습니다. 합리적으로 돈봉투를 돌리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왜냐하면 국회의원을 잡아야 되니까. 예. 그리고 지금 민주당이 저는 도덕적 불감증이 굉장히 심각하다고 보는 게 제가 실제로 민주당 사람들하고 얘기를 좀 해봐도 야 그거 뭐 몇백만 원인데 그거 그냥 거마비지 그 뭐 큰 문제냐 이런 얘기들을 해요 실제로. 근데 문제는 이게 본인들의 전당대회의 정당성을 완전히 뭉개버리는 심각한 사안인 것이거든요. 관계자분들 이게 다 예, 말씀 중에 이게 다 죄송한데. 범죄 행위고 당연한 예. 얘기지만. 예. 근데 저는 우리 정치가 특히 민주당 쪽이 예전에 그나마 민주당이 조금 더 엄격한 도덕적 잣대 내지는 도덕적 우월성을 가져야 된다라는 척이라도 했었는데 저는 조국 전 장관 사태를 기점으로인지 아니면 뭐 그 이전부터 문제였던 건지 뭐 또 문제가 생기면은 이게 뭐 큰 문제입니까? 뭐 국민의힘은 더 엉망입니다. 이런 식으로 자꾸 가는 것 같아가지고 좀 민주당도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요새 이제 지지정당 없음 1등이잖아요. 자꾸 보면은 막 없음당 하나 만들면 1등 하겠어요. 지금 이런 상황이니까. 예,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네, 맞습니다. 네. 민주당 관계자와 이야기를 나눠봤을 때 이제 그 도덕적 불감증이 크다. 네. 그거는 현역 의원들께서 본인들이 그렇게 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아니면 인식이 그렇다는 말씀을 하신 겁니까? 인식이 그렇다는 겁니다. 제 주변에 있는 분들도 물론 했겠지. 근데 했어도 뭐 몇백만 원 수준인데 그게 그렇게 큰 문제냐? 이런 식의 얘기를 한다는 거죠. 예. 네. 알겠습니다. 선거제 네.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5분 정도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선거제 개편을 논의한 전원위원회가 결국에는 얻은 건 뭡니까? 정치개혁 2050 멤버께서 보시기에. 일단은 나름대로 개혁이 필요하다라는 거는 거의 대부분이 공감하고 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중에 뭐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된 것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비례대표를
지역별로 좀 쪼개자라는 논의들이 있는데 그런 거를 할 때 서울보다는 비수도권에 많이 배분해가지고 수도권 집중을 좀 완화시키자라는 거에는 거의 대부분의 의원들이 동의하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지역 균형 발전이 정치에서도 필요하다라는 공감대를 얻은 것 자체는 뭐 저는 나름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지난 주말에 보니까 이제 김진표 의장도 나와서 지금까지는 이제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그런 시간이었고 이제는 합의가 필요한 시간이다라고 해서 여야의 적극적인 합의를 이제 이끌어내겠다라고 하는데 결국 그게 핵심입니다. 왜냐하면 지난주에 한 거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각자 발표하는 거였어요. 네. 내가 생각하는 건 이런 게 필요하다. 좀 재미가 없었어요. 그리고 이게 앉아가지고 서로 치열하게 토론하는 방식이 아니고 한 명씩 쭉 발표하는 거였기 때문에 그래서 나름대로 이 발표에서 공통 분모를 어떻게 잘 줄여가지고 그걸 가지고 합의를 이끌어내느냐 저는 앞으로 한 달 정도가 더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선거제 이야기 나온 김에 지역 이야기도 좀 넘어가 보면 지난주 한 주간 많이 이야기가 됐던 것이 순천시의회 이세은 의원께서 저희 라디오 전망대에도 이제 한번 나오셨어요. 그렇죠. 언더독에서도 얘기했죠. 예, 들으셨습니까? 네, 저 대충 들었습니다. 예, 운영위원장 사퇴해라 이제 이런 이야기도 내면서 근데 그게 계속 이어지면서 SNS에서도 설왕설래하고 서로 뭐 맞받아치고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저는 이런 공방이 있는 것 자체가 너무 참 반가운 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순천시 의회 체질 자체가 일당 독점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런 다양한 목소리도 나오고 순천시 의회가 민주당 의회가 아니다라는 당연한 진리를 이렇게 파열음을 내면서 조금씩 의회도 그렇고 여러 유권자들도 그렇고 좀 느끼고 가는 과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저도 뭐 활동하면서 보면은 그러니까 그나마 이세은 의원이 생겼으니까 다행이지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이 하나도 없을 때는 사실은 더 심했거든요. 그냥 대놓고 시의회 행사가 그냥 민주당 행사처럼 진행될 때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세은 의원이 잘 지적했지만 선거구 획정 관련해서 그 어떤 소병철 의원만 부른 그 문제 말고도 진짜 많습니다. 이런저런 문제들이. 그리고 저 같은 경우도 좀 당황스러웠던 게 그날 이제 같이 그 국회에 뭐 정개특위 위원장이라든지 좀 만나러 가자 그래서 저도 시간 빼서 서울 올라갈 준비 다 해놨는데 뭐 안 와도 된다 그래가지고 의원들만 간다 그래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막상 보니까 소병철 의원만 가셨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안 와도 된다 그랬어요? 그건 이세훈 의원이 운영위원장이 그렇게 얘기했다라고 저에게 전달했습니다. 예. 그래서 저로서는 참 당황스럽고 게다가 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뭐 국민의힘 간사 쪽에서는 협조가 없었고 이런 얘기 하는데 제가 국민의힘 간사랑 친하거든요. 아마 조혜진 의원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제가 그 혁신위원회에서 같이 했었어요. 그래서 조혜진 의원이 친한데 만약에 국민의힘 간사 쪽에서 협조가 안 된다 그랬으면은 저한테 한 번이라도 도움을 요청했다면 훨씬 더 일이 잘 됐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지레짐작했다. 그럼요. 그래놓고 뭐 저희 국민의힘 쪽에는 단 한 번도 상의하거나 도움을 요청하지도 않고 국민의힘 간사 쪽에서는 협조 안 하고 뭐 민주당 쪽에서는 협조했는데 알겠습니다. 왜 이제 와서 그러냐 하면은 저희로서는 좀 당황스럽죠. 알겠습니다. 30초 정도 남아 있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순천에 단조립장 설치 이제 예정이 됐어요. 네네. 이 고흥 쪽에서는 노골적으로 이게 좀 불만이 있으신 것 같은데 지역 갈등화 되진 않을까 걱정이 크거든요. 어떤 입장 주시겠습니까? 저도 참 뭐 아쉽지만은 짧게 얘기하자면 그래도 저는 그 어떤 정주 여건의 면에서 순천이 분명히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흥과 순천이 시너지를 내는 방향으로 가야지 모든 어떤 관련 시설과 공장을 고흥에 다 유치하는 거는 제가 봤을 때 현실적으로 어려움들이 있지 않나 좀 어느 정도 분점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이번 주 인터뷰 마무리하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국민의힘 순천갑 당협위원장 천하람 변호사와 말씀 나눴습니다.